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30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외도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당사자가 실수를 해서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린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외도를 의심하는 마음이 드시는 순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증거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바보였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는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따졌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핸드폰도 절대 안 보여주고 모든 걸 다 지워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를 의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올바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추궁하기.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걸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는데 모르는 여자 번호로 오늘 정말 좋았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표 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야 이 여자? 라면서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회사 후배고 업무 얘기였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큰 싸움이 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고 집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 기록을 삭제해버렸어요. 이 씨는 그때 참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그 후로는 어떤 증거도 잡을 수 없었어요. 올바른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절대 그 순간에 추궁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세요. 핸드폰 메시지는 사진으로 찍어두고 이상한 행동들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관찰하면서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어렵겠지만 이때 참는 게 나중에 확실한 증거를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기. 박망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자 시어머니에게 먼저 상의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외도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 편을 들었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가 네가 바람핀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즉시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박 씨는 제 입으로 남편에게 경고를 해준 셈이 됐다며 자책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김아 씨는 절친한 친구에게 남편 외도 의혹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했고 결국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내 아내가 너 외도한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더라라는 식으로요. 올바른 대응 방법. 외도 의심 단계에서는 절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답답해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다면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처럼 비밀 보장이 되는 사람과만 상의하세요.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뒤지다가 들키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샤워하거나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보려다가 들키는 거예요. 최도 씨는 남편이 깊게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깨어나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최 씨는 당황해서 시간 보려고 라고 둘러댔지만 남편은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숨겨서 잤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또 다른 실수는 너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장 씨는 남편 지갑을 뒤지다가 카드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지 못했어요. 남편이 내 지갑 누가 뒤졌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모든 걸 조심하게 됐죠. 안전한 증거 수집 방법.
만약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보통 몇 시에 자는지, 얼마나 깊게 자는지, 중간에 깨는 습관이 있는지 등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들켰을 때를 대비한 변명을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물 마시러 일어났다가 시간이 궁금해서 같은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들어 두세요. 네 번째 실수. SNS나 인터넷으로 상대방을 스토킹하다가 발각되기.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 씨는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서 남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의심스러운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의 계정을 계속 들여다봤는데 실수로 그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버렸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당신 아내가 제 인스타 팔로우하고 사진에 좋아요 눌렀는데 혹시 저희 관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고 남편은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경우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스토킹하다가 들키는 겁니다. 이윤남 씨는 가짜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남편의 외도 상대를 팔로우했는데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다른 사진으로 올렸더니 상대방이 알아보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안전한 온라인 조사 방법. SNS 스토킹을 할 때는 절대 로그인된 상태로 하지 마세요.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보거나 아예 다른 기기를 사용하세요. 만약 가짜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프로필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모르는 사람 사진을 쓰세요. 그리고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실수. 탐정이나 지인에게 미행을 부탁했다가 들키기. 요즘은 사설 탐정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조이 씨는 탐정 업체에 남편 미행을 의뢰했는데 그 탐정이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다녔어요. 남편이 요즘 같은 차가 계속 보이는 것 같다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탐정이 들켜버렸어요. 남편은 탐정을 붙잡고 누가 시켰냐고 따졌고 탐정이 실토하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호 씨는 돈만 날리고 남편한테 경고만 해준 셈이라며 후회했어요. 더 위험한 건 지인에게 미행을 부탁하는 겁니다. 강 씨는 친구에게 우리 남편 좀 따라가서 뭐 하는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미행 중에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봤고 친구가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내 친구 탐험대를 봤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 너 혹시 나 미행시키는 거야? 라고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올바른 전문가 활용 방법. 만약 탐정을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들키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절대 지인에게 미행을 부탁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들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올바른 증거 수집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용한 관찰 기간 2주에서 1개월,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 평소와 다른 패턴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기. 절대 티내지 말고 평상시처럼 행동. 2단계, 안전한 증거 수집 1개월에서 2개월, 핸드폰 확인 시 완벽한 계획 세우기.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 등 물리적 증거 확보, 상대방의 거짓말과 실제 행동 기록. 3단계, 전문가 상담 및 법적 준비. 수집한 증거를 정리해서 전문가와 상의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가 증거 수집. 향후 대응 방안 결정. 중요한 건 각 단계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매도 증거 수집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조급해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때 참는 게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증거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나 올바른 결정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제대로 대응한 성공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문아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3개월 동안 참고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핸드폰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짓말의 기록들을 차근차근 수집했죠. 충분한 증거가 모인 후에야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문다 씨는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기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억울하지 않게 끝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도 의심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때 올바르게 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수들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도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계 회복과 이별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30년 경험의 관계 마스터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